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의 양자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외신에서는 올해 심한 가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저게 Man-made disaster, 중국 공산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빚어낸 환경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평생 양쯔강이 저렇게 마른 것은 처음 보았다고 충칭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죠.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게 한 60, 70인데 그러니까 철철철 흘러넘치던 양쯔강이 역사상 처음으로 저렇게 마른 겁니다. 전 사진 보십시오. 우리도 뭐 양쯔강 하면 그냥 풍부한 수량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충칭에 가서 양쯔강을 보니까 저거는 강이 아니에요. 한강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저건 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양쯔강이 쫙 말라갖고 옹색하게 배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쯔강은 티베트 공원에서 발원해가지고 중국의 5대 도시를 지납니다. 사천성의 수도 청두, 충칭, 우한, 난징, 상하이를 지나는데 이 5개 도시에 중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5억 명이 살고 있대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고도 성장 전략에 따라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이 도시화되면 엄청나게 양쯔강의 물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양쯔강 물을 퍼다 쓰고 소비한 겁니다. 그리고 금 여름에 세계 많은 곳이 이상고온이었는데 이렇게 태양빛이 강하면은 이 물이 증발한답니다. 그 다음에 가뭄인데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맨메이드 가뭄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댐을 맹길어서 양자강의 물의 흐름을 왜곡했다 이겁니다. 왕웨이로라고 독일에 사는 중국의 과학자인데 중국 공산당 정부 생긴 이래 약 9만 개의 저수용 댐을 맹길었는데 이 9만 개 댐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댐의 약 반 정도라는 겁니다. 저 이제 샨샤 초대형 댐이죠. 저건 엄청나게 큰 댐인데 이렇게 후베이성에 있는 건데 이렇게 엄청나게 댐을 맹길어 그럼 위에 커다란 호수, 이제 저수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의 속성상 흐르는 강물보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물이 더 많이 엄청나게 증발하니까 양쯔강의 물 부족을 유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왕 박사에 의하면 이렇게 수많은 초대형 댐 저수지들이 양자강의 물의 흐름을 한 11%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이제 과학자로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 이창시라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이창시는 양중하 하류에 있는 도시인데 약 한 40억 입방미터의 물이 물 공급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딩강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약 한 20억 입방미터 식수를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원이 되는 강인데 이 강 상류에 베이징 정부가 구앙팅 댐, 시티앙 댐이라는 두 개의 큰 댐을 맹기라고 그 옆에 500개의 저수지를 맹기렸답니다. 인구가 많은 이게 베이징 지역에 물을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500개의 저수지에서 엄청난 물이 증발해가지고 이 요딩강도요 바닥이 드러냈답니다. 이게 양쯔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제 재밌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렇게 댐을 6월 달에 물을 방류시키거든요. 그럼 아시아 지역은 여름에 이렇게 뭐 장마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랬는데 그럴 줄 알고 이제 양쯔강에 있는 댐들이 쫙 물을 6월에 방류시켰는데 이게 장마 홍수가 아니고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쯔강 바닥이 드러나는 걸 더 이제 가속시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 하면 이 물이 찰찰찰 흐르는 황허강하고 양쯔강을 하는데 황허강은 이렇게 북부 곡창지대를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이 황허강은 오래전에 이제 바닥이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곡창지대에서 농사하고 이렇게 이 도시 생활에 필요한 물을
사우스 노스 워터 트랜스포 사업을 중국 정부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년에 약 한 210억 입방미터의 물이 풍부한 양쯔강에서 저 북부 곡창지대 베이징 인구로 옮기자. 그러면서 저 사진이 이제 이 맹긴 수로입니다. 수로고 지도에 있는 식으로 약 세 군데에서 양쯔강 상하이 쪽에서 천진 쪽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베이징 쪽으로 쭉 수로를 맹기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처럼 양쯔강이 철철 흐를 때는 이 사업이 양쯔강 물 퍼다 북쪽에서 써도 됐는데 이제 양쯔강이 드디어 바닥이 들어가니까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워터 크라이시스죠. 물 관리 위기입니다. 여기에 또 맞춰서 Foreign Affairs지가 아주 권위 있는 이 전문지인데 차이나에 점점점 심해지는 워터 크라이시스라는 이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단순한 양쯔강 마른 문제가 아니고 차이나의 워터 시스템이 붕괴할 위기가 있다. 더 이상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물을 소비하냐면 하루에 약 100억 배럴의 물을 소비하는데 이거는 중국이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의 약 700배랍니다. 근데 4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하고 또 중국 정부가 식량 작업을 하겠다고 농업용 물을 많이 써갖고 중국의 워터 시스템이 붕괴 위기인데 중국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벌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북부 곡창지대, 화북, 평원이죠. 우리가 말하는 1인당 하루 물 공급량이 중국의 북부 지역에 253 입방미터인데 이거는 이제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옆인 이집트는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이집트가 570 입방미터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집트보다 훨씬 못한 이 1인당 물 공급인데 유엔이 어떤 물 부족에 대한 기준을 매겨놨는데 유엔 기준보다 훨씬 아래 50% 절반 정도 내려와 있답니다. 중국의 북부 화북 평원지대에 이게 통계상으로 봐도 심각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흐르는 물, 석촌호수에 있는 물 그걸 지표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수질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워싱턴에 포토맥 강이 흐르는데 이 워싱턴 지역의 지표수는 30%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지하수 형태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심각한 게 중국 정부가 2018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표수 약 70%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식수로 사용이 안 되는 물이고 7%는 아예 공업용으로도 못 쓰는 물이랍니다. 그런데 지하수 오염은 더 심각합니다. 지하수의 30%가 먹을 수 없는 물이고 16%가 어떠한 형태든지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가 공업 폐기물이죠. 특히 화학물질 막 그냥 흙에다 버리고 땅에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 비료하고 농약인데 차이나가 얼마나 이 화학 비료를 많이 쓰냐면 미국보다 2.5배. 이거는 이제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분석한 건데 농약은 4배나 많이 팍팍 그냥 밭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양이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이 오염된 토양이 스며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나사의 그레이스라는 이렇게 위성이 쫙 북부 평원지대를 이 위성 관찰해 보니까 이 지역 곡창지대의 지하수의 수위가 1년에 1m씩 쭉쭉쭉 내려앉고 있대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렇게 많은 지표가 함몰되고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면은 물 부족 현상인데 2030년경이 되면 베이징 인구의 화구 평원지대에 물 공급이 한 수요에 비해서 25%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식량 부족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선 이후에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식량 안보례입니다. 최소한도 식량 자급도를 90% 수준을 높여가지고 인민들이 굶어 죽지는 않게 하자. 좋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북부 곡창지대에서 식량을 증설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황원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오래전부터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지하수를 오버펌핑 과도하게 막 퍼쓴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물 소비의 60%를 용업용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데, 만약에 북부 곡창지대 화북평원에 물이 30% 정도 부족하면은 중국의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세계에서 거래되는 옥수수의 20%를 중국이 수입해야 되고 밀의 12%를 수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농업에 있어서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자,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이런 그 물 부족, 워터 크라이시스를 생각할 때, 베이징 정책 당국자들이 RR해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죠. 저 사진에 보여서 저렇게 물이 풍부한 RR해가 저렇게 말라가고 소금 사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 소비에트 시절에 이 RR해 그쪽에다 면화 재배를 하겠다고 RR해로 들어가는 아무다리아강하고 시르다리아강의 물을 관계 수로를 맹기라고 이렇게 면화밭을 이렇게 막 하게 했는데, 이 더운 지방에서,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이렇게 관계 수로를 맹길지 않습니까? 이게 더운 햇빛 때문에 물이 막 증발하고 또 아래로 누수 새가지고, 만약에 이게 100이란 물을 이렇게 보냈으면은 이게 반 이상이 증발해버리고 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면서 면화를 재배하고 저렇게 물이 풍부했던 RR해를 저렇게 소금 사막으로 맹기는 환경 대재앙을 초래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고 이렇게 지금 물 부족 현상이나 이렇게 환경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당국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미리부터 이렇게 대비해나가고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가면 되는데, 차이나의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고도 성장을 하고 경제 기적을 이런 것을 자기 어떤 업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숨기고, 거기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식으로 과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한테 정책을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속성상 과학자들이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중국 과학자들 좀 답답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